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2%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2% 조정을 보고 있으면요, 오늘도 빠지네, 이런 좀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우선은 이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2% 조정이 어떤 의미고 왜 이런 2% 조정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조정 이후에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건데 왜 급등을 하는지까지도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유는요, 수익을 위해서요. 수익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죠. 이 수익이란 녀석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제 방송만 봐도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께 유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현대무엑스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로보스타라든지 현대무엑스가 올라가고 있는 건 전부 다 재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두산로보틱스가 대장주가 아니라 로보스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굉장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장주라는 게 왜 대장주입니까? 왜 대장주예요? 재료의 크기도 크고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되는 것들도 가장 크기 때문에. 맞나요? 이 두산로보틱스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볼게요. 어떤가요? 세계에서 4위입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머지않아서 두산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요,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시장 점유율이요 2등에서 3등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미 고점을 찍고 있겠죠. 해서 오늘 같은 2% 조정이 나올 땐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산로보틱스가 지니고 있는 재료가 지금 당장 터질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주가 상승하기 전에 매물대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지난번 윗꼬리도 그렇고요, 오늘 발생하고 있는 주가 조정 구간도 그렇고요, 가격대를 분석해 보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참 우연인가 싶을 정도로 겹치죠. 합병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했던 구간, 또다시 급락하다가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 맞나요? 이렇게 한번 골파기를 하고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산로보틱스를 이렇게 빼도 추가 매수를 하니까 한번 골을 팠다가 흔드는 거예요. 첫 번째 흔들기가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라고 기다려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이때 겪었던 생각 때문에, 이때 겪었던 경험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져.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우리의 물량을 빼앗은 다음에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막상 개장하고 나서 다른 주식들로 오르는데 이렇게 조정받는 내 주식을 보면 속상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료가 나올 게 있어요. 이 윗꼬리는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도록 유도를 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전 이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미국 민주당의 로봇에 말씀드렸고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국제 로봇 일정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SK 실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이슈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이슈가 나오자마자 정보를 정리해드렸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휴대폰 번호가, 제 연락처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슈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선 기다려주세요.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 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매도하는 가격은 이번 SK 실트론 인수 시작으로요. 자, SK 실트론 인수 시작으로 우리가 매도하게 될 가격은 최소 8만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8만원 찍게 될 거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SK 실트론 인수에 대한 내용들을요 하나하나씩 전해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 10만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허나 여러분들 안전하게 주식하시라고요. 제가 보수적으로 8만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왜 8만원 정도 가는지, 이럴 때는 왜 10만원 이상 가는지 구분을 하고 있어야겠죠. 기왕이면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나요?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저 돈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봅시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저 역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해서 더 디테일한 분석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 디테일한 분석은 결국 매도 타점, 매매 타점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겠죠. 맞나요? 자, 좋아요 꼭 눌러서 우리 모두 열심히 좀 해볼게요. 자, SK 실트론이 가져오게 될 시너지, 왜 일단 8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SK 실트론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웨이퍼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고요. 실제로 두산이 실탄 1조 원을 장전을 했었는데요. 그 실탄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에 쓰겠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아니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하는데 왜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되는지 조금은 질문이 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반도체 제조 현장은 현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스마트 팩토리와 AI 로봇 자동화에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27년도에 완공될 신규 공장에요, AI 로봇을 대거 도입하면서요, 생산을 극대화하고 가격도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적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SK 실트론 두산의 인수 후보로 올라있는 상황이고 현재 SK그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SK 실트론이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웨이퍼 공정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솔루션이 도입되기에 가장 적합한 공정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SK 실트론은 지금도 세계 3위 반도체 제조 웨이퍼 회사인데요.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증설하는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솔루션이 도입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두 가지 시너지가 더 예상이 됩니다. 뭘까요? 이게 우리 주가 급등의 신호탄이 되고요. 하나는 본격적으로 두산그룹의 계열사 시너지가 시작되는구나. 다른 하나는 미국의 고객사 확보를 더 늘릴 수가 있겠구나. 세계 3위의 반도체 제조 회사가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솔루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효율성과 기술력이 세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당연히 경쟁력은 따놓은 당상이 되겠죠. 시장의 점유율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협동 로봇을 많이 팔고 있다. 여기에 지금 AI 로봇 솔루션까지 진행을 하면서요, 회사의 수익성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단순하게 협동 로봇을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AI 로봇 솔루션을 덧붙여서요,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시장의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수익성, 회사의 수익성도 끌어올리면 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현재는 네 번째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환학과 대만의 테크맨과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는 3%, 적게는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충분히 이 시장의 점유율을 뒤집을 수 있는 이슈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8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일단은 뚫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과의 흡수합병 이슈가 있을 때요, 1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었어요. 10만원이요. 이 가격이죠. 10만원이란 가격을 찍었었고 합병이 불발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실망 매물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한번 골팍이 나온 이후에 보신 것처럼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걸 소화하고 나면은 매물대가 비겠죠. 그럼 이 두산밥켓과의 시너지로 만들어졌던 이벤트보다요, SK 실트론이 재료가 작은가요? 그렇지 않죠. 두산밥켓 이슈로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만들어낸 주가가 아니에요. 그 말은 실적이 어떻게 되든 이 가격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요,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윗꼬리를 달았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때요?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나요? 투매가 나오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는데 또 흔들고 또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견뎌도 두 번째도 견뎌도 세 번째 다시 올라왔을 땐 쉽지가 않아요. 매도를 하고 싶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빠지고 하면서요, 여러분이 매도하는 걸 유도하고 있다. 나중에 이슈가 터지면 두산로보틱스는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로보스타도 그렇고 현대우엑스도 그렇고 전부 다 대기업과 연결된 이슈가 나옵니다. 최근에 현대차도 LG도 테슬라도 SK하이닉스도 삼성도 모두가 다 같이 외치는 게 로봇인데요. 두산도 로봇을 외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매도 문자를요, 그 이슈가 나오는 날 매도를 하자라고 전해드릴 거예요. 그 가격은 그래서 일단 8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8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히 두산밥켓과의 이슈로 찍었던 가격이 10만원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8만원은 찍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단번에 10만원도 돌파할 수 있다 라고요. 자, 그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내용들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10만원을 찍게 만드는 이유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눌 겁니다. 플랜 A는 방금 말씀드렸던 SK 실트론 인수가 기존의 예상대로 잘 순항을 했을 경우에 일단 8만원을 찍게 되는 것이고, 플랜 B는 이겁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요,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 이 타이밍도 알아야겠죠. 맞나요? 매도하는 기준을 알았다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7371-7454 이 번호로요, 반드시 두산로보라고 남기세요. 내가 알고 있던 상황인데도요, 내가 이때가 되면 매도를 해놔야겠다, 매도를 해야겠다 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업이 바쁘셔서요, 혹은 순식간에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지 못해서요, 주가를 대응을 못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요, 문자를 신청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수익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 구독하고 문자를 신청하시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경우에 10만원 이상을 찍게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상담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담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산로보틱스가 10만원 이상 찍게 되는 시나리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SK실트론이었죠. 맞나요? SK실트론을 이어서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불발되었던 두산밥캣과의 시너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밥캣과의 합병은 뭐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욕심을 내보면 다시 밥캣과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건 너무나 좀 공격적인 관점인데 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병이 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밥캣과의 시너지는 이루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밥캣과 밥캣과 합병이 되어서 하나의 회사가 되면 각 부서별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밥캣과 분리가 되어 있죠.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밥캣의 업무를 보는 직원들과 두산로보틱스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서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고 승인받아야 될 게 많고 우린 밥캣의 수익을 위한 건데 우린 로보틱스 수익을 위한 건데 하면서요. 업무의 시너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두산의 임원진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대표이사님도 그랬고요. 밥캣도 그랬고요. 두산로보와의 업무 시너지, 두산로보와 두산밥캣의 사업적인 시너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추진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SK실트론과 두산밥캣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함께 나와준다면 이거는 10만원은 뚫어내는 재료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실적으로 만들어낸 가격이 아닙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산로보틱스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실적이란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흑자로 바꿀 것인지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요. 주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SK실트론과 두산밥캣의 이슈가 나오면 시장의 점유율이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하는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두산로보틱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두산로보틱스가 주력하고 있는 마켓까지도 성장한다는 것이 보인다면 시장의 점유율도 오르고 시장 규모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평가를 받겠죠. 지금 가격은 그래서 너무나 저렴한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도요. 현재 두산로보틱스는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이 가격이 방어가 된다는 건 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서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예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죠. 이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SK실트론과의 인수 시너지, 불발되었던 밥캣과의 시너지, 두산 계열사의 시너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딱 급등하기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두산의 부회장님께서요. 미국에 건너갔었죠.
아마존도 만났고 엔비디아도 만났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기업의 총수가요, 시간이 돈인 사람이요, 그냥 뭐 점심 식사하러 간 건 아니겠죠. 그냥 아마존 공장 한번 둘러보자, 엔비디아랑 뭐 이야기 좀 해보자, 그냥 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요,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인수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SK신일통을 인수하고 밖에까지 시너지 준비하면서요, 이 아마존과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하는 내용이 함께 나와주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얻게 될 기대감이 증폭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때는 그야말로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단번에 뭐가 된다? 신고가 만들어낸다. 이거 만들어내기 어렵겠습니까? 이거 뚫어내는 게 어려울까요? 단 한 번도 두산로보틱스는요, 최고의 재료가 나온 적이 없어요. 두산로보틱스를 논할 때 항상 어디서는 뭐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목을 볼 때는, 주식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장주인가, 실적주인가. 실적주는 말 그대로 시장의 규모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장 안에서요, 각 회사의 주력 제품들을 바탕으로요, 메인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요,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어떤 기업이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지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산출이 되죠. 현재 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왜 올라가느냐? 시장 규모의 성장성, 그리고 그 회사의 경쟁력, 초기 시장의 선점, 경쟁력, 이런 것들 바탕으로 성장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2차전지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맞나요? 2차전지 뭐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실적까지 대규모로 터지니까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광기를 그렸던 거고, 그죠? 실적까지 함께 나오니까 해서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10만원을 돌파하는 상황은 밥캣과 같은 시너지가 또 나오는 거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협력 사실이 나오는 거다. 그럼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폭발적으로 주가를 또 견인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플랜 A와 플랜 B를 제가 각각의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플랜 A는 뭐였죠? 목표주가 8만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만 나왔을 때고, 플랜 A는 뭐예요? 이 내용에다가 두산 밥캣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 것이고, 두산 계열사 시너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실적이 보다 구체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동시에 만났을 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신고가 뚫어냅니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당장의 조정을 보면서 내가 두렵다면 이 조정을 보지 마시고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략을 보세요. 오늘 조정은 여러분들 흔들기 위한 조정입니다. 오늘 조정은 그냥 올라가기 직전에 나오는 조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쁘게 해줄 겁니다. 그때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방송 늘 찾아오시고 문자 신청하시고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 때 매도를 합시다. 평단가가 조금은 높으신 분들은 저는 8만원도 10만원도 아쉬워야 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주가 대응 목표 주가가 8만원이다. 이후에는 10만원 이상 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신고가를 뚫어내는 상황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요, 어떤 가격에 진입을 했든 수익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고 문자도 신청하며 제가 도와드리는 이 매매 전략을 따라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내용들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이 시간에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영상에 투자하신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머지않아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오늘 급등한 현대모백스라든지 이런 주식들 비교조차 아까울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가 됐을 때 저와 함께 수익 매도를 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아시겠죠? 네, 오늘 두산로보틱스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뵐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이야기는 노력을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내일장 주가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내일장 주가는 안 빠집니다. 이 자리에서 도치 캔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처음 윗꼬리와 두 번째 윗꼬리 캔들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두 번째 윗꼬리 캔들을 달았음에도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실망 매물이 연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오지만 처음보단 줄어들었다. 그 말은 주가를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선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뺐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좀 올려줘야겠네. 주가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상방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게 바로 8만원부터 10만원 사이다 라는 거고요. 해서 이때는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죠? 네, 오늘 두산로보틱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